안녕하세요, 토군입니다. 이번 시간에 해드릴 리뷰는 80년대 로봇 애니메이션 2부입니다. 1부 먼저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과연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슈퍼로봇 애니메이션의 부활을 노리며 의욕적으로 제작한 광속 전신 알베가스가 흥행 실패를 거두고 제작된 후속작으로 슈퍼로봇 애니메이션을 표방했지만 당시 리얼 로봇 애니메이션에서 여러 요소를 따왔고 구체적으로는 첩보물을 노렸으며 굉장히 하드한 전개를 시도할 예정이었고 초반엔 상당히 심오한 떡밥이 축적되죠. 그러나 바로 개그로 노선 변경을 해서 후반부에는 이런 떡밥은 다 있으나 마나해졌고 평범한 슈퍼로봇 애니메이션으로 완결되었죠. 작가도 그렇게 죽지 못하고 내용조차도 후반부의 노선 변경으로 메커핀이 다발했으니 당연히 평가는 좋을 리가 없었으며 스폰서는 광속 전신의 70%는 팔리겠지 하고 큰 기대를 안 했으나 그 기대조차 배신하고 30%밖에 안 팔리는 폭망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칸은 모토하시 히데이 유키가 마무리라도 제대로 만들겠다고 카나다 요시노리, 오치 카즈히로, 야마시타 마사히토, 서노 히로토시 등 자신이 아는 애니메이터들을 다 끌어와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한번 볼 가치가 있다는 고평가를 받고 있죠. 결국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오리지널 슈퍼로봇 애니메이션 제작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더빙하여 모든 편수가 아닌 절반만 출시했었습니다. DMS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로봇TV 애니메이션으로 당시 백화점에 간 마징가의 거대 그림이 걸리는 등 일본 내에서도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었던 작품으로 스토리는 일본 영화 대마신을 이식한 작품으로 무 대륙을 무대로 민중을 괴롭히는 악당을 현대로부터 타임리프에서 고대해온 히노 야마토가 탑승하는 마징가가 퇴치하는 이야기가 주 내용이었고 다른 마징가 작품보다 판타지색이 강한 것이 특징이고 과거의 마징가 Z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죠. 시대를 앞서간 판타지 타임리프 물이었던 데다 스토리와 작가의 완성도도 꽤 높은 작품이었고 시청률도 무난했고 방영 중에는 그럭저럭 인기를 끌었죠. 그러나 방영 당시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개최되었고 방송국은 올림픽 틀어야 되니까 전체 24화로 제작된 작품을 23화로 줄여서 방영하라는 일반적인 통보를 하고 이 때문에 23화와 24화를 급과 합쳐서 편집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개는 다른 에피소드의 2배는 빠르고 편집 오류와 내용 누락으로 앞뒤의 내용이 안 맞는 엉망진창의 최종화가 방송되고 말았고 당시 끝까지 지켜보던 마징가 팬들은 그 조악한 최종화에 분노해 오랜 시간 이 작품을 흑역사로 취급하였다고 합니다. 꽤나 잔인한 연출이 많았는데 적의 간부인 요나메와 졸병들인 샤먼이 전부 여성인데도 거리낌 없이 두동강 나거나 베어지고 현재로선 일부 하드 페이스트의 애니메이션이 아니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오히려 화가 진행될수록 안 보이던 피가 보이고 직접적으로 베인 장면이 보이는 등 어지간한 요남을 저리 가라 할 정도였죠. 국내에 방영된 적은 없지만 원고는 수입되었고 관련 보드게임이 태양전사란 제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1984년에 방영된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중세 스타일의 배경을 차용한 로봇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에서는 선라이즈의 이전 작품인 성전사 단바인과 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마법과 요정 등의 판타지적 요소들을 대폭 들여와 파격이 컸던 단바인과는 달리 가리아는 왕국의 왕자가 나라와 왕위를 되찾기 위해 싸운다는 고전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SF적인 요소도 강하다고 합니다. 본래는 전체 4콜 분량으로 기획된 작품이었지만 프라모델 판매 부진 때문에 25화로 조기 종영이 결정되었고 이 때문에 차분하게 전개되던 스토리가 2쿨에 다다르면서 기갑병이 초고대 문명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히르부카와 마달의 정체가 드러나는 등 급전환되고 결국 가리아는 마지막 5화에 이르러서 정신없을 만큼 급격한 전개를 보인 끝에 매듭지어졌죠. 상당히 파격적인 반전과 전개를 보여주지만 빠르게 종영되면서 드라마로서 정리가 잘 안된 편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뛰어난 작품이라고 보긴 힘들며 오히려 이 작품은 이케다 마사시와 요시다 토오르의 메카닉 액션으로 유명한 작품으로 메카닉 액션에 중점을 두고 보면 꽤 볼만한 작품이고 그래도 고부 휴요노리와 요시카와 소지가 악역을 중심으로 써낸 후반부의 서사는 충격적이라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정작 지상파 방영이나 비디오 출시도 없었던 작품이라 국내에서 본편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고 다만 다이나믹 콩콩에서는 해적판 미니백과나 프라 무대를
조사를 통해 그 인지도는 제법 있었죠. 국내 프라모델은 아카데미 과학에서 1986년 발매한 100분의 1 스케일의 가리안과 130분의 1 스케일로 다수가 나온 귀갑세계 가리안 시리즈가 유명했죠. 1985년 카나메 프로덕션이 제작한 OVA로 한국에서는 레다의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이노마타 무츠미와 토키테 치카사의 아름다운 작가로 인기를 끌었고 OVA 초기작으로선 이례적인 3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고 팬들의 성원으로 극장 상영까지 된 인기작이었다고 합니다. 팬들의 성원으로 후속작이 제작되려 했으나 1988년 카나메 프로덕션이 부도나면서 무산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팬들이 남아있는 작품이죠. 그리고 후속편을 계획했다가 안 나왔다는 것이지 미완의 작품은 아니며 이 작품 자체로도 이야기에 기승전결이 있고 애초에 나올 때는 후속작 기획이 없었다고 하죠. 국내에서는 1988년 금성사에서 레다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비디오를 출시했습니다. 선라이즈 제자 토미노 요시우키가 감독을 맡은 기동전사 건담의 후속작으로 1985년에 방영되었고 건담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이죠. 토미노 감독은 건담의 후속작을 제작해달라는 스폰서의 독촉을 받아 제작을 떠맡게 되었는데 애시당초 단일 완결을 목표로 했던 퍼스트 건담의 후속 전개 같은 걸 생각해 두었을 리가 없었고 결국 전작인 기동전사 건담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질적인 모습의 작품으로 태어나게 되었으며 캐릭터 디자인을 담당한 야스히코 요시카즈는 토미노가 같이 하자고 했지만 하기 싫은 걸 만드는데 기동전사 건담처럼 제대로 된 게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도망쳤고 지금도 내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고 캐릭터만 몇 명 만들어주고 전적했고 그래서 키타즈메 히로유키의 그림을 전면으로 내세우게 되었죠. 등장인물 설정부터가 특이한데 일단 주인공이 카미유 비단이 히스테리 충만한 소년으로 등장한 것부터가 대다수가 생각하는 올바른 만화 영화는 정반대에서 시작한 작품이며 전작에서 희망찬 결말을 맞으며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무로 레이는 전쟁 이후 트라우마에 빠져 무기력해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어느 정도는 대립하는 세력 간의 이데올로기적 명분이 존재했던 전작과 달리 본작은 그야말로 정치적 이해로 갈라진 정치인과 군인 사이의 파벌 싸움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런 정의도 이상도 존재하지 않는 냉소적 피카레스크적인 작품 색채를 가지고 있죠. 제트 건담같이 생긴 설정, 줄거리, 결말은 후속작인 ZZ까지 이어졌고 ZZ 직후인 1987년에 방영된 기갑전기 드라고나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설정, 줄거리, 결말을 선보인 이후인 1999년 이후의 건담은 기갑전기 드라고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바뀌면서 Z건담, 건담 ZZ, 건담 역습의 샤야가 받았던 충전기 엘가임의 영향은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죠. 전작 기동전사 건담의 주인공인 아모르의 성장 과정과는 달리 본작의 주인공인 카미오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성장하는 불행한 행보를 걷다가 끝내 정신이 붕괴되고 말죠.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본 작품에 있어 이 충격적인 결말은 그야말로 활용 정점이었고 토미노 요시유키 4대 비극으로 꼽히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희망을 노라는 부분도 있던 전작과 완전히 다른 우울한 작품을 가졌으며 새로운 시도가 많은 작품으로 이런 새로운 시도 때문에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데 한국 한정으로는 퍼스트 건담보다 인지도와 인기가 높은 우주세기 건담이며 기동전사 건담을 통해 젊은 팬들이 대거 유입되기 전에는 잡지의 설문조사 등에서 건담 시리즈 중에서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작품 1위를 고수했었죠. 국내 건담 팬들에게 퍼스트 건담과 동등 혹은 그 이상으로 건담의 표준격인 작품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1985년 TBS 계열에서 방영한 로봇 애니메이션으로 총 38화이고 당초에는 52화로 예정되었으나 상업적 부진으로 조기 종영되죠. 그러나 팬들의 지지와 캐릭터의 인기에 힘입어 TV 시리즈의 속편이 OVA로 연이어 제작됩니다. 단쿠가가 제작된 1985년은 슈퍼로봇 성향의 작품들이 바탕이 된 로봇 완고류의 수입이 타카라 시절 타카라토미의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제외하면 리얼 로봇 애니메이션 쪽 로봇 프라모델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며 로봇 완고를 만들던 여러 회사가 도산하고 회사들이 도산하면서 스폰서를 잃은 로봇 애니메이션들도 같이 힘을 잃고 있는 시기였고 거기다 로봇 프라모델을 앞세워 승자로 군림한 반다이조차도 건담 붐이 한참 일었던 때와 비교하면 정체되는 매출 속에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슬슬 태보기가 보이던 프라모델 쪽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통한 원고 쪽의 시장을 노린 반다이와 언제나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시도를 해온 아시 프로덕션의 성향이 만나며 초수 귀신 단쿠가가 나오게 됩니다. 무작정 처음부터 합체 로봇이 나와버린다든지 하며 아군 로봇이 대강 합체 부품만 되고 마는 전개가 1화부터 나오는 걸 경계한 듯 아군의 등장
연장도 체계적으로 순번의 단계를 두어 단쿠가의 합체는 16화에 첫 등장하죠. 주요 인물들이 벌이는 애증극도 단쿠가의 특징 중 하나이며 이런 애증극을 만들어내는 데는 순정 만화 원작도 능숙하게 다루어낸 적이 있는 데다 이미 육신합체 간마제에서 로봇 물속 인간 드라마를 잘 표현해낸 각본가 후지카와 케이스케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되려 주요 기체인 수정기들보다는 주인공인 시노부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인간 드라마에 초점을 두었다는 인상을 받죠. 등장인물들은 모두 저마다 과거 사랑했던 이들과의 아픈 기억이 존재하고 졸바도스 제국의 침공으로 피폐해진 세계에서 이별과 재해를 거듭하며 화해로 이어지는 과정이 실로 세밀한 터치로 연출되고 있죠. 특히 사라와 샤피로의 사랑과 배신의 상처, 그런 과거를 다잡으려는 시노부의 열애는 수준 높은 드라마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 로봇물로서 단쿠가가 다른 작품들과 차별되게 도입한 요소들은 결과적으로 관련 상품과 단쿠가 팬들의 괴리를 만들어 버렸고 작품의 전체적인 성향은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에게 어필하기 좋은 반면 가장 중요한 관련 상품인 왕고는 저연령층이 구매하는 물품이었고 왕고 구매층이 보기에는 단쿠가의 요소들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재미가 없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단쿠가로의 합체가 16화나 되어서야 처음 이루어지는 바람에 왕고 판매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불러오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결국 시청률 등 여러가지 악재가 겹쳐 조기 종영 타이틀을 먹고 말았으며 그 종영되는 결말조차 제대로 완료되지 못하고 단쿠가가 무게제국에 쳐들어가는 장면만 나오며 TV판은 종결되었죠. 그러나 일성 팬들의 활동 덕에 이후의 이야기는 OVA로 나온 여러 시리즈로 이어졌습니다. 단쿠가는 국내 동양 비디오에 의해 수입될 당시 카루타란 이름으로 나왔으며 왕구나 미니 대백과도 마찬가지로 카루타라는 이름으로 팔렸죠. 그런데 한국어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기 전에 미니 대백과를 보면 탱크카라는 뭔가 묘한 이름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랜스포머 프랜차이즈 최초의 애니메이션으로 미국의 왕구회사 헤즈브로는 일본의 타카라로부터 마이크로맨, 다이아 클론 등의 미국 판권을 사들인 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코믹스를 발행하고 3편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데이트에서 왕구가 엄청나게 팔려나갔으며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에 트랜스포머는 시리즈를 이어가게 되었다고 하죠. 왕구의 홍보용 애니메이션이라는 태생상 등장 캐릭터가 매우 많으며 그 캐릭터에 하나하나에 전부 스토리를 짜 넣었고 선역이든 악역이든 비중 없는 것 같은 녀석들에게도 최소 하나씩은 주역 에피소드를 넣어서 캐릭터들을 잘 이야기해줬으며 메이저 캐릭터들은 메이저대로 좋은 활약을 펼치게 해주었죠. 이 시리즈는 수년간 롱런했으며 후대 변신 로봇물의 포문을 여름과 동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후대 용자 시리즈 캐릭터들의 디자인을 보면 작화 차이 때문에 잘 모르지만 원본 트랜스포머의 디자인에서 벗어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989년 10월 30일에 극장판 G1이 유니크론과 변신 로봇이라는 제목으로 KBS ETV에서 방영되었고 같은 영화가 변신 로봇 유니크론이라는 제목으로 비디오 테이프로 나온 적이 있죠. 스튜디오 피에로가 제작한 로봇 애니메이션으로 작품 전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전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진지하게 극이 진행되기 때문에 적당히 머리가 큰 청소년 취향에 잘 맞는 작품이었고 설정 등은 나름대로 괜찮았던 작품이나 여러 악재가 겹쳐 원래 있던 설정들이 일부 나오지 못하고 조기 종영되었죠. 전체적으로 메카들의 1대1의 전투보다 적측이 물량 공세를 퍼붓고 주인공 일행이 철저하게 방어전에 임하는 전투가 굉장히 많은 작품으로 그래서인지 메카물 치고는 등장 메카 종류가 아주 적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기동전사 건담처럼 조기 종영되었는데 잘 정리하고 끝난 작품도 아니고 그냥 연중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스토리는 전혀 기대해선 안되며 그러나 이 작품이 나중에 슈퍼로봇 대전에도 나오고 지금까지 사랑받는 건 순전히 천상계 수준의 액션 작화 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도 이 작품이 망했기 때문에 스튜디오 피에로는 남의 기왕까지 로봇 애니를 제작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나마 이 남의 기왕도 로봇만 나오지 개수물에 가까워 로봇 애니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제목만으로도 대단히 외색이 짙은 작품인데 한국에는 1990년에 비트콤에서 토비카란 제목으로 먼저 VHS 비디오 테이프로 나왔고 제작은 동양 프로덕션이 맡았죠. 하지만 그다지 알려지지 못한 건 슈퍼K라는 이름으로 MBC에서 1997년 7월 21일부터 소년기사 라무의 후속으로
방송으로 편성해 10월 28일까지 오후 5시대에 방영하면서 조금은 알려졌다고 합니다. 머신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사실상 디자인의 경우에는 로봇만 따왔을 뿐이며 스토리는 완전히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작품이죠. 80년대 중반 무렵 이미 미국에서 엄청난 돌풍을 몰고 트랜스포머에 자극받아 일본 자체적으로 트랜스포머와 비슷한 변신 로봇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획으로 반다이에서 출자하여 시작했죠. 그리고 제작은 당시 특장 기병 돌박, 전국 마신 고쇼군, 조수 귀신 단쿠가 등으로 로봇 만화계에서 선서의 신뢰로 떠오르던 아시 프로덕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로봇들이 사는 별과 모험 활극이라는 요소만 따오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다른 스타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아시 프로덕션은 구상 중에 당시 큰 인기를 끌던 북도의 권에 주목하여 로봇물의 무협 요소를 도입하여 하이테크 병기가 아닌 건박과 검술 등을 소재로 한 경판 SF판 무협물로 기획하였고 제작진은 여기서 더 나아가 원 기획에는 없던 여성 캐릭터인 레이나 스토를 등장시켜 다른 방면으로 큰 주목을 끌었으며 레이나 스토는 무도가의 딸의 여동생, 여성 안드로이드 등의 요소가 맞물려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오히려 스토리는 그저 그런 편이라 닌자 전사 토비카케나 피사대사원 단가이오처럼 작가 오타쿠들이 작가 보려고 보는 애니에 속한다고 하며 매와 디자인이 다르다는 것만 숙지하고 보면 뛰어난 작화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색적이면서도 열혈 경파한 스타일 덕분에 시청률 자체는 높지는 않았지만 일부 고스 팬들이 생겨날 정도로 매니악한 인기를 끌었고 특히 북도의 권으로 대표되는 무협 만화에 푹 빠져있던 고연령 시청자들의 지지가 높았다고 하죠. 그리고 아동용 애니메이션 치고는 내용이 잔인한 장면들과 호러 만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80년대 중후반에 VHS 비디오로 발매돼서 나름대로 인기를 끌었죠. 1986년에 방영된 세 번째 건담 시리즈로 기동전사 Z 건담의 직계 후속작으로서 전작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해 방영되었으며 당시 건담의 인기가 매우 높았던 만큼 우수한 인력이 투입되어 제작된 것으로도 유명한 작품이죠. 전작이 기동전사 건담의 후속작으로 시작했지만 상당히 암울한 분위기의 작품이 되었고 방영 당시 실적은 부진했고 이런 경위로 후속작인 ZZ는 밝은 분위기에 어린이와 청소년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갔으며 개그 묘사를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초반부의 묘사는 건담 시리즈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시트콤에 가깝죠. 하지만 후반부에는 인물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전개가 이어지며 역시 건담과 토미노는 어디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 되었고 이것이 이 작품의 평가가 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초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후반에 급격히 무거워진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고 후반부 팬은 초반부를 못 봐주겠다고 하는 등 그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극단의 작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실제로 ZZ 건담이라는 작품 자체가 Z 건담이 남긴 터무니없는 엔딩에 뒷수습을 하는 작품이며 ZZ의 메인 각본인 엔도 아키로리가 짜증이 나서 공개적으로 때린 제작비와 인터뷰에서 어른은 Z 건담, 아이들은 ZZ 건담이라고 코멘트했기 때문에 ZZ의 메인 주제는 자기가 싼 똥을 다음 세대로 떠넘기지 말고 자기가 치유 잘하는 해석이 정설로 굳어졌으며 훗날 본인도 어느 정도 시인하였다고 하죠.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은 Z 건담이 어른들의 전쟁과 폭력에 청소년 주인공 카미우 비단이 미쳐가는 내용이었다면 이 작품은 청소년 주인공 주도 아시타가 제멋대로인 어른들에게 일갈하면서 전쟁 비판을 하는 구성을 꾸준히 이어나갔으며 덕분에 다 보면 시원한 맛은 든다고 합니다.